기술혁명에 의한 이제 디지털 전환, 그리고 이제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맞게 될 팬데믹,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앞에 다가온 매우 중요한 위기적 요인입니다. 세상이 정말 급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성장이 장기화되면서 또 기회의 파이가 줄어들고 경쟁은 또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밀려나야 되는 좁은 둥지 안에서 밀어내지 않으면 내가 밀려나기 때문에 마치 오징어 게임 속 그 참가자들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편을 나눠서 서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친구가 아니라 적이 돼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걸 바꾸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둥지 안에서 경쟁의 룰을 합리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둥지를 넓히는 거죠. 기회 총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대책인데 문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환 성장 그리고 공정 성장입니다. 성장을 회복시켜서 기회 총량을 늘리면 경쟁도 좀 완화되고 협력적 경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행복하면서도 시장의 효율도 올라가는 그 길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공정성을 회복하는 게 성장의 길이다라는 점은 사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니까 저를 빨갱이 취급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던데, 이거 이미 십수년 전에 국제기구들이, 하다못해 IMF, 또 세계은행, OECD 이런 데가 이미 얘기한 거예요.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된다. 즉 포용성장 정책만이 진짜 성장 정책이다. 이거 수없이 얘기한 겁니다. 어쨌든 이 공정한 환경 속에서 이제 기업인들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자유로운 시장 안에서 혁신과 또 새로운 신산업 또는 신기술 창출이 가능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 그 길은 결국은 중소기업들이 단결권을 갖고 또 단체로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저는 지금은 좀 이르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이런 상황이 계속 앞으로 악화되면 단체 행동권도 보장을 해야 될 때가 곧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 문제가 좀 완화되면 좋겠고요. 이제 이 성장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봤어요. 대공황 때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는 거 했죠.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다른 정책을 해봤습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사실 똑같이 하고 있죠. 사실 베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이제 뭐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뭐 이런 등등의 뉴딜 정책으로 이걸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우리도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차기 민주정부, 뭐 가능하면 이재명 정부가 되면 좋겠는데, 저는 이런 전환적인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국가가 투자하고 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기회를 누리고 창의와 혁신이 자유로운 그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비대면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 변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새로운 노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 생태계도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겪어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이 얘기되는 탄소 중립, 사회공헌, 투명 경영, 이런 ESG 문제도 사실 여러분들 중소기업이 참 답답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여기에 적응하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 세계 경쟁에서 견뎌내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실은 상의에 가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하자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산업, 일자리, 소비, 교육, 돌봄 등등 영역에서도 지금 이제 K자형 회복, 잘 되는 데는 빨리 회복하고 안 되는 계속 처지는 이런 양극화도 계속 심화되는 중이다 말씀드립니다. 대내외적인 환경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옥죄고 있는데,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격화되긴 하지만 어쨌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은 진짜로 중요합니다. 저는 기업이 경제의 목표가 돈을 버는 것도 있는데 그거 말고 고용을 확대한다든지 공익에 기여한다든지 하는 것도 하나의 기업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소위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보통 표현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사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아마 688만 분이나 된다고 해요. 1744만 네, 중소기업 종사자가 있다는데 거의 국민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이 중소기업 영역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효율적 정책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점에서는 저희가 훨씬 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4기 민주정부는 이게 전환성장, 공정성장 이 두 가지를 합한 전환적 공정성장이라고 하는 요 기조화에서 중소기업들이 활력을 찾고 또 모두가 함께 성장의 기회와 성장의 결과를 누리는 그런 길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되겠죠. 오늘 이 자리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 앞에서 이제 저희가 정책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실은 저희의 중소기업 공약이 아마 해당될 수 있죠. 그런데 공약 얘기하면 무슨 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4대 비전을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째는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상생 협력하는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우 의원님께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요. 플랫폼 시장을 비롯한 다양한 거래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기본적인 공정 안전망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이거 절대로 못하도록 저희가 방지하겠습니다. 기술 탈취하거나 아니면 경영 성과 탈취를 하면 아예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에서 아예 퇴출되도록 아주 강력한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탈취당한 쪽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이나 사업자의 갑질, 또 시장 지배력 남용, 알고리즘을 이용한 부당행위 이런 것 때문에 입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 피해가 엄청나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법과 제도의 공백을 메꾸고 또 허술한 제도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원식 의원님 이게 전문이죠. 네. 자, 납품 단가의 연동제를 반드시 도입해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이 원천적인 차단을 위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겁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지금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데 제한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조금 전에도 전심 때 저희 이제 원내 그 의원님들하고 모여서 이거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왔습니다. 자,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기업을 적극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자발적인 상생 협력을 또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꼭 채찍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당근도 필요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강한 경제, 즉 중소기업 종사자도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서 기업인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만들고 또 세대를 뛰어넘어서 기업이 원활하게 영속성을 확보할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갖는 영역 같아요. 국가 핵심 제조 뿌리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스마트화 지원하고 현장에 부족한 인력 문제 해소 그리고 전기요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같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첨단 기술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육성 또 중소기업 노동자의 부동산 특별 청약 확대 이런 종사자의 임금과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서 누구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행복한 그런 경제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은 이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국내에서만 시장이 너무 좁아서 쉽지 않겠죠.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그리고 이제 공항과 항만 같은 이제 거점별 중소기업 물류센터 구축 뭐 그런 것과 함께 K-팝, K-푸드 같은 K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전환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이거 사실 신속하게 정하지 못하면 도태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정부의 벤처 투자를 대폭 늘려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 활성화를 위한 정부 투자를 과감하게 늘려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벤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또 선배 스타트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창업연대기금을 조성해서 창업과 성장을 위한 투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 실행, 성장 단계에서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산업 위주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연 30만 개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혁신적인 초연결이 가능한 클라우드 펀드 또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제 데카콘 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메가테크 펀드, K비전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원래 창업하다 보면 실패를 많이 하는데 실패하면 누리느라 다시는 못 일어나게 하죠. 그런데 실패가 정말로 큰 자산입니다. 저도 겪어보니까 그렇더군요.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들의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고 또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해봤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어요. 실패를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실패 사례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서 교육과 멘토링에 활용하겠습니다. 당연히 재기 전용 펀드도 만들 겁니다. 꼭 빠져 있는데. 자, 네 번째로 이제 현장 중심의 정책적 지원 또 소비자 중심의 스마트 기술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의 회복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 상인의 임대료 부담 완화 제도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공정한 임대차 계약 모형을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와 또 계약 제도를 개선해내야 됩니다. 또 가맹점의 단체 협의권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노란우산 공제가입에 따른 혜택 그리고 복지사업을 당연히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자기고용 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 확대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영업 위기 신호등 개발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또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에 비해도 못 미친다는 것은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사실 매우 놀라운 일이죠. 근무 시간 대비하고 가족들의 보수 없는 노동까지 치면 정말 이게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쳐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만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골목 상권에서 소비되는 지역 화폐 발행을 지금도 좀 논란이 있긴 한데 이번 그 정기국회에서도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려서 매출의 양극화를 좀 완화하고 소상공인 소득이 획기적으로 증가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 수수료 경감 그리고 배달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공공 플랫폼을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고 상권의 공공 라이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했더니 벤처기업들이 좀 싫어하긴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혁신의 결과를 저희가 뺏을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혁신이 아니라 독점에 의한 횡포가 되면 곤란하죠. 이제 혁신과 독점의 그 경계는 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 경기도가 그냥 해보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 보면 반드시 혁신의 결과물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민간 기업이 좀 공공배달앱을 이겨서 아주 획기적인 결과를 빚어내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경쟁을 만드는 게 또 공공이 할 일이기도 하죠. 자, 골목상권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 상권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또 소상공인 경영 환경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자영업 창업 및 경영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소상공인 중심에서 이제 앞으로는 조합, 또 상권 등 조직 중심의 협업화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에 특화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개방형 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겁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대미문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모범적인 K방역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뒤에는 인내와 의지로 피해를 견뎌주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또 발빠른 대응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오신 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이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또 뭐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역시 저도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이제 민주정부 4기 출범과 함께 이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또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을 넘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이 넘치는 기회 속에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저는 특정한 소수가 규칙을 어기면서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행위에 지금까지도 엄격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다만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야 됩니다. 또 건전한 대다수 기업이 갑질 없는 공정한 환경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제 매일경제가 조사를 했는데, 이게 자랑 한번 하는 거예요. 100곳에 그 대기업 50곳, 중소기업 50곳, 여기 임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더니,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 투표에서 제가 압도적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저를 대개는 이 친노동 얘기를 많이 하니까, 노동 존중사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걸 노동 반대 기업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기업의 자유로운 창의와 혁신을 존중하고 자본주의 시장적인 경제의 핵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또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하죠. 성남시장 시절에는 규제개혁 등의 성과를 또 인정받아서 우리 성남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너무 친기업적 행위를 많이 했다가요, 혜택을 줘야 기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두산그룹 용도 변경해주고 병원 부지 용도 변경해서 업무시설 지어서 들어오라 그래서 다 들어왔는데 그거 가지고 특혜줬다고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 기업인들인데 기업한테 혜택 안 주고 오라면 옵니까? 그건 유치가 아니고 납치죠. 그런데 우리는 납치할 수 없고 이익을 주고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재정도 늘어나고 기업도 좋은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대중공업도 빈 놀고 있는, 수십 년 놀고 있는 시유지 못 쓰는 도로가의 땅, 거기다 제가 R&D 센터 하도록 제가 빌려줬더니, 수십 년 이렇게 장기 빌려줬더니 왜 싸게 빌려줬냐 이렇게 비난하던데, 빌려줘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거 놔두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저는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도움되는, 그러나 제가 의심받을 수 있는 일들을 과감하게 했어요. 전 나쁜 짓 하지 않았으니까. 탈탈 털어도 전 안 나오니까. 뭐 그런 게 너무 많긴 한데 호텔도 제가 다 유치했고 사실 많이 했는데요.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기업인들한테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제가 하나 시간 있는 김에 자랑 하나 더 하면,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니까요. 도지사가 됐는데 부산 계시면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산 혹시 계세요? 알고 계실 거예요. 부산에 이제 그 인공 서핑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 1조 5천억인가가 들고 상시 고용 인력이 18,000명인가 이렇게 되는 엄청난 규모의 사업인데, 부산에다 하려고 그랬더니 검토하느라고 2년 6개월이 걸리는데도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보안에 가면 또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이 시화가 아니죠, 시흥에 땅을 못 팔고 있는 게 있어요. 잘 됐다. 거북섬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 유치하자 이래서 제가 TF팀 만들어가지고 불필요한 규제 이런 거 싹 제거 정리하고 저희가 민원 다 처리해드리고 인허가 원스톱으로 처리해드리고 뭐 건축 허가 땅 매입하는 거 이거 다 지원해가지고요. 땅 매입하고 뭐 규정 바꾸고 인허가 받고 건축해서 개장한 게 총 2년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훌륭하지 않아요? 네. 부산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런 점들 때문에 이제 그것도 지금 뭐 특혜 줬다고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있던데, 하여튼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제가 기업은 저희 정치인이 의심을 받더라도 필요한 혜택을 주고 공공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생기고 모두에게 도움되는 걸 하라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잘해서 제가 이렇게 1등 많이 했다 자랑 한번 한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네. 노동 친화적인 정책하고 기업 친화적인 정책은 결코 대치되는, 상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업도 잘 되고 노동도 잘 되는 길이 얼마든지 있어요. 노동 존중과 기업 존중이 공존할 수 있음을 제가 증명해 왔고 또 앞으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기업 플랜들리는 유착이 아니라 공정이다 라는 점을 실천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공정한 생태계 위에 상생하는 중소기업과 또 넘치는 기회 속에서 성장하는 혁신 창업, 그리고 좋은 일자리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세상, 이재명이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중소기업 비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참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 성장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보님께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